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낡은 벽에 메아리치는 깊은 밤. 이 소리는 사라져가는 순간들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금의 울림이다.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물 한 잔을 바라보라. 잔잔한 수면이 희미한 노란 불빛을 반사하고 있다. 당신은 이 순간이 유일하며 현재라고 믿는다. 이는 이미 죽은 과거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를 가르는 가냘픈 경계선이다. 그러나 이제 그 눈앞의 장막을 걷어내보자. 당신이 느끼는 그 흐름, 선형적으로 흘러가는 삶이라고 부르는 그 흐름은 사실 끈질긴 생물학적 환상일 뿐이다.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우주의 전체 역사, 물질을 탄생시킨 빅뱅의 폭발부터 별들이 영원한 추위 속에 꺼져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거대한 4차원 수정 덩어리 속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인류의 실제 인식이 찢겨나간 그 시점으로 돌아가보자.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신이 절대 시계를 파괴했다. 그 전에 아이작 뉴턴은 인류를 균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꿈으로 재우며 우주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고정된 무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특수상대성 이론은 모든 것에 공통된 지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간은 개인적이며 신축적이고 공간 속 속도와 위치에 완전히 의존한다. 이로 인한 섬뜩한 결과가 바로 블록 우주 이론이다. 우주를 상영 중인 영화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필름롤이라고 상상해보라. 그 롤 속의 모든 프레임, 당신의 첫 울음소리, 첫 키스, 그리고 마지막 숨결, 이 이미 존재한다. 어떤 프레임도 다른 것보다 더 진짜가 아니다. 당신이 2026년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위식의 조명등이 그 단면을 비추고 있기 때문일 뿐. 다른 단면들은 어둠 속에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모델의 공포는 그 영원성에 있다. 블록 우주가 정확하다면 과거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여전히 로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으며 공룡들은 백악기 하늘 아래에서 포효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 당신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은 먼 미래에서 이미 늙어 죽어 있다. 모든 것이 민코프스키 4차원 시공간 구조 속에 영원히 얼어붙어 있다. 아인슈타인이 한 번 에도의 편지에서 썼듯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완고하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다. 우리는 밧줄을 따라 기어가는 개미와 같다. 우리는 발밑의 부분만 보고 그것을 현재라고 부르지만 전체 밧줄은 이미 그 자리에 놓여 있다. 아무것도 진짜로 지나가지 않으며 아무것도 진짜로 오지 않는다. 이 심연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안드로메다 역설을 고려해보자.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외계인이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들이 지구 쪽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온다면 그들의 현재 단면은 우리의 미래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 단면에서 당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류 문명은 붕괴되었을 수 있다. 반대로 그들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현재 단면은 우리의 과거로 미끄러져 당신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점일 수 있다. 먼 관찰자의 작은 움직임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일어난 실제로 변한다. 이는 미래가 백지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개 속에 이미 형성된 산맥이며 우리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임을 확인한다. 최근 2025년 논의에서 이 역설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통해 블록 우주의 철학적 함의를 강조하며 양자 중력 연구와 연결되어 시간의 본질을 제고하게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는가? 답은 열역하게 잔인한 법칙, 구체적으로 엔트로피에 있다. 우주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질서에서 혼돈으로 흐른다. 우리의 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기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잔이 깨지는 것은 기억하지만 스스로 회복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진 상태가 더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기 때문이다. 시간의 화살은 공간의 속성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의 속성이다. 우리는 신경 과정에 갇혀 뇌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얇은 연속 단면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2025년 연구에서 양자 시스템에서 2개의 시간 화살이 등장할 수 있음이 밝혀져 시간의 방향이 양자 수준에서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우주의 초기 조건과 연결되어 더 깊은 미스터리를 더한다. 만약 이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블록 우주를 외부에서 본다면 당신의 삶은 여정이 아니라
정적 기하학적 물체로 보일 것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불구불한 벌레 모양의 선이 시공간에 새겨져 있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노력, 희망, 선택은 이미 완성된 지도 위에 고정된 곡선일 뿐이다. 자유의지의 감각은 전체 대본을 보지 못하는 관찰자의 환상일 수 있다. 이 의심의 그림자는 양자역학과 만나 더 짙어진다. 여기서 블록 우주의 규칙이 무작위성과 충돌한다. 하원자 세계에서 전자는 관찰될 때까지 고정된 위치가 없다. 이는 우주의 필름룰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찰 행위가 그 영원한 수정 덩어리의 단면을 창조하는가? 시간은 미리 정해진 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매 초마다 우리의 의식이 파동함수를 붕괴시켜 가능성을 실제로 만든다. 그러나 그 붕괴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2025년 지연 선택 양자 지옥의 실험의 최근 발견은 과거를 제작성하지 않고 관찰자를 제작성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든다. 이 역설의 심연으로 마음을 흘려보내라. 일상적 직관의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다. 만약 관찰자의 시선이 실제를 형성한다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거울로 인과성의 왜곡된 이미지를 반사하며 이미 일어난 것과 일어날 것이 기괴한 춤을 춘다. 현대 물리학이 숨기려 하거나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어두운 비밀을 고려해보자.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에서 시간 변수의 완전한 소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거실을 지배하는 자과 양자역학, 미실을 지배하는 자를 결합하려 할 때 물리학자들은 힐러 데윗 방정식이라는 거대한 수학적 벽에 부딪힌다. 우주의 양자 상태를 묘사하려는 이 노력에서 방정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시간을 제거한다. 결과는 절대적인 정적 상태이다. 가장 순수한 수학 언어로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전, 이나, 이후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별표 존재한다. 별표. 이는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느끼는 운동, 심장 박동, 잎사귀 떨어짐, 몸의 노화은 위대하고 불변하는 전체 그림 앞에서 우리의 한정된 시야에서 생긴 환상인가? 2025에서 2026년 연구에서 휠러 데윗 방정식의 수치적 해석이 느린 롤링을 넘어선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적용되어 우주의 초기 상태와 양자 중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만약 우주가 진짜로 시간 없는 영원한 얼음 덩어리라면 우리가 갇힌 흐름의 환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차갑고 잔인한 개념, 엔트로피에 있을 수 있다. 시간을 추진력이 아니라 혼란의 척도로 상상해보라.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가 더 낮은 엔트로피, 더 높은 질서를 가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뇌,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는 실상 혼란 증가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우리는 구조가 먼지로 변하는 미끄러운 언덕을 타고 있으며 시간 흐름, 위 감각은 그 붕괴의 감각이다. 어제와 내일의 차이는 분자들의 통계적 확률 차이일 뿐. 돌이킬 수 없는 여력학 화살이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으로 밀어내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혼란의 압도적 수학적 확률 때문이다. 최근 코스몰로지 연구에서 엔트로피와 시간 화살의 출현이 양자 시스템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져 우주의 대칭성과 초기 조건의 미스터리를 더한다. 그러나 하원자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엔트로피가 절대 권력을 잃는 곳이다. 양자 수준에서 물리 방정식은 시간에 완전히 대칭적이다.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에너지가 물질로 응축되어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도는 것만큼 합리적이다. 실제의 가장 깊은 층에서 전, 과, 후가 없다. 이는 진짜 소름 끼치는 점이다. 당신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왜 당신은 구분하는가? 어쩌면 기억은 일어난 것의 기록이 아니라 제한된 역예언일 수 있다. 데자뷰의 순간 현재를 이미 겪은 느낌은 뇌의 오류가 아니라 위식이 선형 궤도에서 미끄러져 이후 페이지에 미리 쓰인 대본을 엿보는 것일 수 있다. 더 섬뜩한 사고 실험으로 당신을 이끌자. 존 휠러의 지연 선택 실험. 먼 별에서 수십억 년 전 출발한 광자를 상상해보라. 도중에 천하를 가로막는 은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지나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 결정은 수십억 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끔찍한 진실을 속삭인다. 오늘 당신의 관찰 결정이 그 광자가 태고적부터 선택한 길을 결정한다. 현재의 행동이 과거를 창조한다. 이는 시간의 선형 연쇄를 찢는다. 영원한 수정 덩어리에서 과거는 고정되지 않고 진동하며 미래의 관찰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작성된다.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줄을 당기는 자이지만 자신이 조종당한다고 믿도록 최면당한 상태이다. 2025년 최근 발견은 이 실험이 과거를 재작성하지 않고 관찰자를 재작성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의 본질을 제고하게 한다. 만약 과거가 변할 수 있다면 지금은 무엇인가? 신경과학자들은 현재 순간이라고 여기는 것이 교묘한 속임수임을 증명했다. 눈, 귀, 피부의 신호가 뇌피질에 도달하고 완전한 그림으로 처리되는데 약 80m초가 걸린다. 당신이 보는 세계, 듣는 소리는 모두 이미 일어난 것이다. 당신은 영원히 과거에 살고 실제의 그림자를 쫓지만 결코 잡지 못한다. 현재는 인공구조, 생물학적 시스템의 지연을 숨기기 위해 뇌가 만든 환상이다. 그 80m초 공백에서 우주는 수천 번 붕괴하고 재탄생할 수 있지만 당신은 모른다. 우리는 죽은 별의 빛을 보며 여전히 빛난다고 믿는 우주 비행사와 같다. 실제로는 차가운 어둠만 남아있다. 시야를 블록 우주의 최종 경계로 넓히자. 시간이 길이나 너비 같은 공간 차원이라면 시작과 끝이 있거나 폐쇄된 원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폐쇄 시공간 곡선을 허용하며 미래가 과거로 돌아온다. 그런 우주에서 기원, 과, 종말은 무의미하다. 모든 사건, 미소, 눈물이 영원히 존재할 뿐 아니라 무한히 반복된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를 영원한 회귀라고 불렀다. 이 공포와 장엄함을 상상해보라. 2.3. 모든 고통과 기쁨이 단일 여정이 아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무수히 전에 살았고 무수히 다시 살 것이다. 눈 깜빡일 때마다 새로운 우주 주기가 시작되며 동일하게 원자 하나 다르지 않게 당신은 완벽한 루프에 갇혀 영원의 홈에 긁힌 레코드판이다. 2025에서 2026년 연구에서 폐쇄 시공간 곡선의 새로운 모델이 제안되어 시간여행의 역설 없이 가능한 구조를 탐구하며 우주의 순환성을 더한다. 우리의 존재는 빙산에 비유할 수 있다. 떠있는 부분은 제한된 선형 위식, 가라앉은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펼쳐진 4차원 전체 본체이다. 이 초월적 공간에서 죽음은 종결이 아니다. 죽을 때 당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있던 당신, 위 시공간 부분은 그대로 남아 영화의 시작 부분이 끝장면이 상영될 때도 존재하듯이 죽음의 고통은 여전히 흐름 환상에 갇힌 산자들의 몫이다. 떠난 자들에게 그들은 영원한 돌 속에 삶의 조각상을 완성했다. 그들은 우주 건축의 불변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건축을 누가 감상하는가? 우주가 완성된 영화라면 누가 극장에 앉아 있는가? 여기서 과학은 신비로운 신성함과 마주친다. 생심론, 바이오센트리즘은 의식이 우주를 창조하는 근본 힘이라고 제안한다. 시간, 공간, 물질은 의식이 관찰할 때까지 없다. 우리는 미리 존재하는 우주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실제 영화를 투사하는 프로젝터이다. 시간은 그 프로젝터의 논리이다. 프로젝터를 끄면 영화는 사라지지 않지만 시간이 멈춘다. 영원은 무한한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 없는 상태이다. 어쩌면 그 시간 없는 상태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며 생물학적 욕심의 짐을 벗을 때 돌아가는 곳일 수 있다. 로버트 란자의 생심론은 2025년에도 의식의 중심 역할을 강조하며 양자 해석과 연결되어 현실의 주관성을 탐구한다. 당신의 손에 쥔 차 한 잔을 다시 보라. 마음이 관념의 은하를 여행하는 동안 이미 식었다. 그러나 실제의 다른 단면에서 증기가 여전히 피어오른다. 또 다른 단면에서 잔은 산산조각 났다. 또 다른 곳에서 잔을 만든 흙은 땅속에 여전히 묻혀있다. 모든 것이 지금이다. 구분은 의식 초점의 위치 때문일 뿐이다. 당신은 시간을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당신을 지난다. 당신은 상수이다. 당신은 우주 데이터의 폭포 속 고요한 지지점이다. 이 사색을 접을 때 세상을 예전처럼 보지 마라. 시계를 손실 측정 도구로 보지 마라. 그것을 안개 바다속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보라. 각 똑딱거림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의식의 황금실을 허무해 검은 수정 속에 짓는다는 알림이다. 우리는 실제의 조각가이며 영혼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새긴다.
그것이 환상이라도 우주가 공들여 연출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환상이다. 이 영원한 연극에서 커튼은 내리지 않는다. 인식의 빛이 장면에서 장면으로 옮겨갈 뿐. 영원히. 이 실제와 지식의 극한 경계를 탐험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인류의 어두운 길을 밝힌 지적등대를 앞에 두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는 공간과 시간을 용감하게 구부려 통합된 우주를 보여주었다. 헤르만 민코프스키에게 감사드린다. 그는 4차원 시공간의 직무를 짜냈다. 루트비 볼츠만에게 감사드린다. 그는 엔트로피의 절망과 아름다움을 통찰했다. 존 휠러에게 감사드린다. 그는 관찰자의 역할로 과거 창조를 도전했다. 스티븐 호킹과 로저 펜로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해독하는 데 비범한 공헌을 했다. 로버트 란자의 대담한 사상, 위식의 중심 역할에 대한 것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셀은, 페리미터 연구소, 그리고 전세계 물리학 실험실의 연구 집단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들은 영원의 벽을 끈기 있게 두드리며 매일 밤낮 없이 노력한다. 여러분의 조용한 노력과 초월적 지성은 인류가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엿보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기여와 사회를 위한 조용한 헌신은 영원한 영감을 준다.